자, 오늘 여러분하고 지금 함께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올해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개서, 그 다음에 자소서에 대한 문의가 요즘 많아지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학개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혹은 뭐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고려대학교 자소서 학개서 쓸 때,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첨삭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첨삭하면서 매년마다 느끼는 게 있어. 학생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아이고, 잠깐만, 내가 자소서를, 오케이, 갖고 와서, 뭘, 배웠는지. 선생님도 2011년에서 2018년까지 김영편입에서 매년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명 단위 초창기에 자소서 정말 겁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했던 게 뭐냐면 제발 좀 목적의식을 가지고 써라, 자소서. 여기서 자소서 쓰는 거는요, 여러분의 그 히스토리, 언제 태어나서 내가 뭐 했고, 소위 말하는 연대기적 기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특히나 연세대학교는 올해부터 학개서만 나가죠. 자소서는 뭐 내가 매년마다 변별력 별로 없다. 학업계획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관심 학문 분야인데, 바로 포인트로 들어가면 관심 학문 분야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사 전반에 대한 관심 때문에 뭐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지원했다. 이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전과 응전이고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똥 싸는 얘기를 하면은 바로 똥을 쌉니다. 떨어지는 거죠. 왜냐? 적어도 우리가 그런 자소 쓰려면은 이런 거지. 자, 1800년대 중반 이후에 메이지 유신에서 자, 일본의 서구화 과정을 통해서 자, 한국의 식민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들의 제국주의적인 양상에 대한 연구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국문학이다. 국문학이면은 1920년대에 경성 모더니즘 중에서도 이상을 중심으로 한 구인인가? 아니면 1920년대 카프 문학에서 임화의 전통 단절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영문학이라고 하면 모더니즘에서 이 제임스 조이스를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 소설의 특징. 이렇게 들어가야 돼. 정치학,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라고 하면은 노무현 정권이 지향했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관심.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즉, 구체적인 범주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범주 없이 너부대대하게 글을 쓰게 되면 여러분의 글에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요거 매년마다 요게 지금 47페이지에 해당되는 자소서 작성법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작년에 14장인가 최근에 합격자의 자소서, 여기도 합격자의 자소서가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학업계획서 거의 그냥 신학과부터 간호학과, 경영학과, 그 다음에 등등 정외과 뭐 등등등 합격자의 자소서와 학개서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는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카톡으로 작년에도 줬고 재작년도 줬습니다. 이거 카톡 아이디는 아나키2012야.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은 보내드립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이런 거 자료 굉장히 많아요. 합격자의 자소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주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어디에서 맨 마지막에 학생들이 알았던 거야. 내일 뭐 제출이면 오늘 자료를 줘.
학생들이 자기 걸 보고 shit, god damn it 막 이런다고. 잘못 썼으니까. 그 다음에 주요 편입 학원들에서 이렇게 자소서 학교에서 첨삭을 하는 걸 보면은 뭐 특정 몇몇 학원들이 있지. 보면은 거기에 다 아는 강사들이라 선생님이 초창기부터 했으니까 내가 편입 논술을 가장 빨리 시작했으니까. 근데 자기소개서 쓰는 거는 문장을 바꿔주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문장 몇 개 바꿔와서 그걸 첨삭을 했다? 똥 싸는 얘기지. 자소서 학계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논술에 적어도 10분의 1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좋은 글이 절대 나오지 않아. 그리고 내가 논술을 쓸 때에도 논술은 그냥 잘하려고 하면 안 돼. 압도적으로 잘해야 돼. 그죠? 선생님이 2011년에서 2018년까지 연세대학교 그 김영 편입에서 연세대 합격자 1위. 몇 년입니까? 거의 한 8년인가 9년 정도 1위.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내가 개인적으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논술도 글을 쓰려면 압도적으로 잘 써야 된다. 그럼 자소서 학교에서도 압도적으로 잘 써야 되죠. 맞습니까? 압도적으로 잘 쓴다는 거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레벨로 써야 되지. 인상 비평 정도의 형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자소서에 해당되는 합격자들의 자소서, 첨삭도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문장 몇 개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써야 되죠. 그 학생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줘. 논문도 주고.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관심 분야를 넓게 쓰면 계속 빵꾸 납니다. 계속.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고도한 논거들, 근거들이 있지 않으면 변별력이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자소서 첨삭할 때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데. 자, 그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자 1편입니다. 1편. 여기 요거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달라고 하면 요거 줍니다. 여기에 페이지에 3페이지를 보면은요. 4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성장과정, 배경. 학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의 관계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장과정과 배경, 뭐 언제 어디에 태어났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뭐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았다. 바로 떨어집니다. 지원 동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특정과를 지원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 학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지. 학업계획은 입학 후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학년별, 단계별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돼. 적어도 이걸 하려면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교과, 과목, 프로세스가 나와 있죠. 그거를 갖고 써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없고 교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쓰게 된 변별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 자체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국문과라면 졸업하고 작가가 되겠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작가가 돼도 어떤 작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학원은 연구실이 있으니까 어떤 교수의 어떤 연구실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졸업 후에 어떤 회사에서 내가 어떠한 파트를 맡고 싶다라는 회사명과 내가 맡고 싶은 파트에서 하는 일까지 있어야지만 좋은 평가를 얻지. 가장 안 좋은 거는 일반론입니다. 논술도 연세대학교가 했던 얘기가 있죠.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내용 절대 쓰지 말아라. 당연히 자소서 학계서도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넓은 범주만 내가 얘기할 텐데 학업계획서를 보면은 학계서는 자기가 특정한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즉 학업계획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원 학업계획서, 학계서를 선생님이 첨삭을 많이 하는데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업계획서를 주어진 분량 플러스 알파로 많이 넣어도 돼. 근데 그 정도 하려면 논문을 꽤 읽어줘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1910년도 우리나라 초기 여성 작가는 나혜석부터 시작해서 그 핵심적인 작가 4명인가 있는데 적어도 그들의 소설도 읽어야 되고 즉 내가
직접적으로 논문, 책 이런 걸 참고해서 하지 않으면요 변별력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상상으로 혹은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떠오르는 일반론으로 이런 걸 쓴다? 그럼 여러분의 변별력이 있을 수가 당연히 없겠지. 자, 내가 여기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6페이지 방금 전에 한 얘기 좀 넓은 얘기고 자 이런 겁니다. 학업계획서 합격자의 글을 가지고 한번 내가 설명해 보면 학업계획서에서 지원 동기 들어보세요. 제가 전적대학의 전공 수업에서 읽었던 러시아 문학 작품의 대부분은 연세대학교 노노문학과 교수님들이 번역한 것이다. 이것이 제가 단순히 연세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 노노문학과를 지원하게 된 근본적인 것이다. 오케이? 즉 적어도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 노노문학과의 교수들의 번역의 성취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쓸 때 번역이었습니다. 번역을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관심 항문 분야, 특히 이단으로 인한 가정과 교회 피해, 한국교회에서 무시하지 못할 큰 문제인데 이러한 점에 목회 상담학, 발달심리학, 전인격적 상담.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이 쫙 지금 느끼는 것처럼 뭐야? 신학과인데 2단 연구를 하겠다는 거야. 아까는 번역, 여기는 2단. 그 다음에 자 이제 지원 동기에서 학습 목표 및 계획, 이것도 다른 합격자의 글인데 졸업 후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소비자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소비자원 같은 소비자 관련 기관에서 이론적, 실용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소비자의 경향을 파악하여 적용할 것이다. 이 합격자의 글의 일부를 가져온 거거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글이 갖고 있는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겠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단순한 에세이가 아닙니다. 즉 내가 어떠한 학문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건 주장이야. 그거에 대한 근거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돼. 그 객관적으로 있다라는 건 1학년 때, 2학년 때의 여러분들의 이 대학 생활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했던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들이 거기 녹아 있어야 되거든. 선생님 저는 그런 거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전공 분야 아니면 대외 활동, 뭐 동아리 활동 등등등 아니면 저거 없으면은 내가 지원하기 전까지 적어도 그런 관심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논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할 거 진짜 많습니다. 나머지 기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 내가 여태까지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특별한 활동을 한 게 없다면 지금부터 해도 되죠. 왜냐하면은 자소서 학계서를 쓰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들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말들이 있죠. 논문입니다. 특정한 분야에 대한 관심 아니면 특정한 분야의 전문 교수, 특정한 교수의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특정 학과를 지원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 자체가 갖고 있는 논거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줘야지만 글이 갖고 있는 변별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오늘 9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은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의 합격자, 요거는 사실 합격자의 글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돼. 그래서 합격자의 글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의 범주를 잡아줘야지만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그 범주에서 글을 쓰면은 당연히 합격의 가능성들이 월등히 높아지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웃라인만 대충 잡았고 다음 시간부터 합격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계서를 쓸 것인지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쓸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편입 논술 조윤 병천이었습니다.